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에 틀어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5일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둔 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사주에는 아이가 없었던 것인지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실패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도 시험관 시술을 했었지만 역시나 실패였고 뭔가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채 홀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거의 폐인처럼 그러고 있자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지 출근 전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난 진짜 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냥 우리 둘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야, 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돼. 솔직히 애 낳아봐야 키우느라 엄청 힘들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시험관 시술 그거 그만하자. 알았지?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한 뒤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는 워낙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기에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곡해해서 듣곤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한 뒤 방에 틀어박힌 채 멍에 누워만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기에 초인종 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려댔고 제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현관으로 나갔는데요. 지영아, 지영아. 시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만사가 귀찮았던 저는 괜시레 짜증부터 나기 시작했기에 억지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영아, 너 밥은 먹은 거니?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사왔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뭘 먹고 그럴 상태가 아니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텐데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럽기만 했거든요. 너 힘든 거 잘 안다. 근데 종일 그러고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거야. 차 봐라. 집안이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기분이 나아지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소주에 닭발이나 먹자. 너 닭발 엄청 좋아하잖니? 이거 네가 좋아한다던 그 땡땡 식당에서 사온 그 닭발이다. 빈속에 먹으면 안 좋으니까 우선 이 주먹밥부터 먹고 먹자꾸나. 내가 어제 성훈이한테 물어봐서 거기까지 직접 가서 포장해 왔어. 이거 한 입만 먹으면 바로 입맛이 돌아올 거야. 얼른 앉아봐. 제가 계속 툴툴거리고 있었지만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님이 저를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닭발을 접시에 담고는 주방 서랍장에서 소주잔을 꺼내서 제게 소주를 따라주셨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아이를 갖는다고 소주와 닭발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은 지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자, 우선은 밥부터 먹고 닭발 한 입 먹어봐라. 그렇게 저는 밥을 먹은 뒤 억지로 닭발을 입에 넣었는데요.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맵지? 자, 이럴 땐 이 소주 한 잔 들이켜야 한다. 원샷이다. 알겠냐? 시어머님이 다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소주가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긴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압박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암튼 취기가 오르면서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닭발이 아주 맛있네. 어머님, 이렇게 매운 거 잘 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술도 잘 못 하시잖아요. 내가 못하긴 왜 못해. 그동안 안 한 것뿐이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소주 3병도 거뜬히 마셨던 사람이다.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이 거짓말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한동안 닭발에 소주를 마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빨간 홍당무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저도 모르게 크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웃는 거냐? 지금 어머님 얼굴이 완전 홍당무 같아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저 지금 기운이 없어서 어머님 쓰러지시면 못 얻는단 말이에요. 걱정 마라. 절대 안 쓰러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샷 하자. 시어머님과 제가 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배려심도 많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다만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는데요. 지영아, 자식도 말이다. 내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자. 정 안 생기면 둘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영아, 그동안 니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니들 외할머니 말이다. 외할머님 왜요? 사실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란다. 시어머님이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내 생모는 내가 어릴 때 집을 나갔었다. 아버지 말로는 사치도 심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암튼 꽤 복잡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구나. 그럼 낳아주신 어머님하고는 연락이 끊긴 거예요? 끊기고 뭐고 할 것도 없었지. 그 뒤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항상 밝기만 하던 시어머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말로는 그 사실을 시아버님만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도련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네, 근데 외할머님이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새어머님이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다. 우리 어머니는 생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거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나를 참 애지중지 키워주셨단다. 그때는 주변에서 새엄마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어. 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외할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맞다. 그때 자식도 안 낳고 나 하나만 보면서 사셨잖니.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엄마, 내가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친자식처럼 키운 거야? 난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가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내게 그러더구나. 꼭 낳아야만 자식인 건 아닌 거야. 내가 직접 품 안에 안아서 재우고 밥해서 먹이고 같이 웃고 울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내 자식인 거지. 자식이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라고 하시더구나. 시어머님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내가 그걸 들으며 느낀 건데 자식은 꼭 낳아야만 자식이 아닌 거다. 우리 어머니랑 나처럼 그런 엄마와 딸 같은 인연도 있다 그 말이야. 내 말 뜻 알겠니? 네, 어머님. 너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하지? 네, 저기 말이다. 난 네가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했으면 너도 많이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편히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니.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정 아이를 갖고 싶으면 입양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다. 입양이요? 놀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래 입양. 생각해봐라. 니들은 애가 있으면 하는 거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었으면 하는 거잖니. 둘 다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냐. 그럼 입양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그 말이야. 내가 일전에 성훈이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훈이는 입양에 아주 긍정적이더구나. 다만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고 말이야. 그치만 입양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네가 그럴 그릇이 아니라면 내가 애초에 말도 안 꺼냈겠지. 네 심성이 바른 거 잘 알고 있으니 말을 꺼낸 거란다. 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은 엄마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막 강요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저기 어머님, 근데 그이가 장남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니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라며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저기 안사돈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다. 안사돈이라고 하면 우리 친정엄마요? 그래, 안사돈 말이다. 어제 그저께 안사돈을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 말이다. 너 시험관 시술이 이번에도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를 잡고 통곡을 하지 않았겠냐? 엄마가요? 그래, 안사돈이 나를 붙잡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던지 안타까워서 나까지 눈물이 나더구나. 아니 엄마가 왜? 왜긴 왜겠어. 네가 시험관 시술만 하고 오면 이러고 집안에 틀어박혀 버리니 안사돈 심정이 어떻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엄마와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데요. 사돈, 큰아들 결혼한 지 한참 돼서 손주를 많이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게 왜 사돈 잘못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말이 둘 다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손주 생각 별로 없습니다.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니면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 요즘은 애 안 낳고 잘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던데요.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엄마는 그저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게 친정엄마 마음인 거야. 그동안 너도 힘들었겠지만 사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 네가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집안에 틀어박혀서 이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 어머님. 라고 대답하고는 시어머님 품에 안겨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 뒤 우리 부부는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입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요.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니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보육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한 번 파양당한 아픔이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예 기억이 없는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보육원에 처음 가던 날 슬픔 가득한 눈으로 멍이 앉아있던 아들의 눈빛이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원장님 말로는 한 번 파양당한 아이들은 다시 입양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었기에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온 뒤 제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과 우리 부부의 사이가 잘 좁혀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들도 우리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우리 부부는 아들이 잠자는 모습을 1시간이 넘도록 바라본 적도 있었답니다. 시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아들을 직접 키우다 보니 입양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아들은 그냥 우리 부부의 자식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라며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고요. 그 뒤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동서를 소개해줬는데요. 동서의 얼굴은 많이 예뻤지만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동안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집은 동서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편이어서 서방님이 결혼할 때 비록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비슷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 전 시부모님이 찜해뒀던 아파트에 구경을 갔던 동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거든요. 오늘 집을 구경하고 온 모양인데 소희 씨가 난리가 났다고 하네? 난리가 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성민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말이야, 부모님이 사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너무 작다고 막 울면서 난리도 아니래. 자기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고 결혼해야 하냐고 그런다네. 뭐? 이런 대접?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실 말이야,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성민이 말로는 전에 소희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 집 보고 자기네도 우리 집 평수만한 집을 해줄 줄 알았다는데 우리 집보다 평수가 작다고 난리도 아니래. 아니, 우리는 그동안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옮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성민이한테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보니 고마움이라고는 눈끝만치도 없고 무조건 더 내놓으라고 난리만 치는 그런 성격인 것 같더라고. 어떡하냐?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도련님한테 잘 설득해보라고 해봐. 그렇잖아도 내가 잘 말해놓긴 했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부터 보러 다녔다는 것도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한동안 잠잠해진 듯 했기에 우리는 그저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상견례 때 다시 한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상견례 때 방해라도 될까 싶어 우리 아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상견례에 나갔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우선 처음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예비 사돈 어르신들이 약주를 조금 과하게 드시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의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 약주를 마셔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암튼 사돈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약주를 드셨고 잠시 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사돈 어른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시부모님께 말했거든요. 사실 우리 딸이 얼굴이 예뻐서 워낙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될 줄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런 대접이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성민이 자네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나? 저기 그건 저희 둘이 상의해서 끝낸 문제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방님이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지, 이런 중대사를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기면 안 되는 거지. 사돈, 제가 이 얘기하려고 술을 좀 마셨습니다. 괜찮으니 편히 말씀하십시오. 저기 그게 말이죠.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아파트를 20평대로 알아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남, 차남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 차별이라니요. 우리는 아들 둘을 똑같이 키웠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근데 큰아들네는 30평대에 살고 있다는데 왜 우리 딸은 20평대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건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큰아들 결혼할 때도 똑같은 평수로 마련해줬습니다. 다만 둘이 벌어서 30평대로 옮겨간 거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뒷돈을 줬는지 뭘 한 건지. 암튼 이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제가 듣자하니 앞으로 이 집안 대를 이을 손주를 낳을 사람인데 그리 대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사기 결혼이라니요? 아니 성민이 형님 대애가 아이를 못 낳아서 입양을 했다면서요. 그런 건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시부모님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있었는데요. 아니 입양을 한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숨김없이 결혼 전에 말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예비 안 사둔 어른이 계속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고 도련님이 놀란 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소희한테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소희한테 말하면 뭐해? 내가 듣자하니 마치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던데. 자네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예비 동선의 가족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악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시죠.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귀한 손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죠.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주 귀하디 귀한 손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동서 가족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어버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도련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성민이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말리진 않으마. 하지만 앞으로 우리랑은 연 끊고 살아야 할 거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우린 그만 갑시다. 라며 시부모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셨고 눈치만 보고 있던 우리도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의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요. 밖으로 나온 시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보니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알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물 건너간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이틀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예비동서가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는데요. 세상에나 예비동서가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며 파혼은 절대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 뒷목을 잡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파혼을 시킬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님,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렇게 빌어댔다는 건 뭔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불 깨닫긴 뭘 깨달았겠냐. 난 안 봐도 그냥 훤하다. 앞으로 부딪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내가 누굴 탓하겠니? 아들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전화를 끊기 전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도련님은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대해 그토록 난리를 친 부분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었고 그냥 몸만 오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동서는 참 대단하기만 했는데요. 혹여나 저를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곤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혼수인데 따로 혼수를 해올 필요가 있나요? 형님도 알다시피 요즘 애 갖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렇듯 동서는 시댁 가족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저와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팔짱까지 낀 채 제게 물었어요. 형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아들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는 애를 입양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난 그냥 우리 아들이랑 나랑 그럴 인연이었다고 생각해. 누군가 그러더라고. 만나질 운명은 결국에는 만나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른 이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건 형님처럼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동서가 우리 아들을 노려보며 말하다가는 살짝 제 눈치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형님, 제가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쟤를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동서, 제가 아니라 동서한텐 족하겠지. 앞으로 말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우리 아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그땐 나도 참고만 있진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낳은 애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싸고 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입양한 손자도 이렇게 예뻐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핏줄인 우리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예뻐하겠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쟤는 곧 찬밥 신세 될 텐데 걱정돼서 그렇죠. 동서, 앞으로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동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뒤에도 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우선은 몇 달 후 동서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함께 동서가 입원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수고했다며 봉투에 500만 원을 넣어서 줬고 우리도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동서에게 건넸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님이 건넨 봉투를 바로 확인하던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너무하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갈 산후조리원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인데 꼴랑 500만 원만 주시면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뭔데 산후조리원비가 그렇게 비싸? 내가 알아보니 1,000만 원까지는 안 하던데. 그거야 후진 곳이니까 그렇죠. 어머님 핏줄을 그런 후진 곳에 둘 수는 없잖아요. 동서의 말에 서방님이 놀라서 동서를 말렸어요. 자기야, 나머지는 내가 준비한 돈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앞으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말을 해. 원래가 산후조리원비는 시댁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야. 아니, 산후조리원비를 왜 시댁에서만 내줘야 하는 거냐?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암튼 난 딱 그거밖에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머님 핏줄인 우리 아들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손주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싹 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동서는 시부모님이 동서의 임신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동서 본인이 시부모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런 동서에게 시어머님이 일침을 날렸고요. 그렇구나. 네 말대로라면 돈을 안 주면 네가 낳은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 말인 거구나. 네,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인데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몰랐구나. 그럼 우린 앞으로 네 아들 안 보고 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난 굳이 돈까지 주고 네 아들을 볼 생각이 없거든. 이렇게 예쁜 우리 장손을 맨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돈까지 주면서 네 아들을 보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 손을 잡고는 뒤를 돌았는데요. 어머님,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니들이 지지고 볶고 살던 말던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거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쟤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어머님 핏줄...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앞으로 우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거라. 그네야, 가자. 놀란 우리 부부가 시어머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동서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나 없어 보였어요. 그 뒤 시부모님은 서방님 부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전화를 해도 절대 받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서방님과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간 모양인데요. 시부모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안 사돈 어른이 다시 시어머님께 연락을 했다는데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이 낳은 손자가 사돈 핏줄인데 이리 내치신다니 조금 서운하려고 합니다. 그만하면 우리도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은데 뭐가 서운하다는 겁니까? 요즘 집을 사주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 장손을 보고 입양이 어쩌니 저쩌니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요즘 세상에도 입양을 사돈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게 못난 우리 둘째로 인해 일어난 것이니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 크니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셔도 전화 안 받을 생각이니 그리 아시고요. 사돈 따님한테도 그리 전달 좀 해주세요. 사돈, 뭘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린 채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동서가 울며 불며 시댁 문 밖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지만 시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갔고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도 기적이 찾아왔답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우리 큰손주가 복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다. 복덩이야, 복덩이. 할머니, 내가 복덩이야? 그럼 우리 장손이 복덩이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복덩이. 할머니, 그럼 내 동생은 복덩이 동생인 거네? 그렇고 말고 우리 복덩이 동생이지. 시어머님과 아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몇 달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장남이 제법 형노릇을 잘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엄마, 동생 울잖아. 배고픈가 봐. 아유, 알았어. 역시 형아가 최고네. 엄마, 내 동생 진짜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것 같아. 엄마는 우리 장남이 제일로 예쁜걸? 엄마, 동생도 예뻐해줘야 해. 난 형아니까 괜찮아. 라며 저를 꼭 안아줬는데요. 어찌나 뭉클하던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 큰아들을 항상 우리 집 장손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답니다. 요즘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랍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여전히 시부모님께 빌어대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의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